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면은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될지가 보이니까요.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또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지금 또 방역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다 아직까지는 못 가고요. 지금 서울의 강남에서 저희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요, 시간 좀 내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고 월요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오후 1시에 무료 강연에서 만나 뵙는 걸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지금은 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상한가에는 9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10% 이상으로는 40종목, 40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 3종목이 보이는데 좀 아쉽게 부산가스와 플리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화이브러더스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빠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급등했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요즘은 급등하고 바로 빠지는 것이 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간 종목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알루코부터 보도록 합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번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알루코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게 알루미늄 캠이라고 하죠. 이제 배터리 팩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무려 4,60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600억 원을 언제까지 공급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약 10년 동안 공급을 한다고 하죠. 2031년 동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2031년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으로 따진다면은 460억 가량 정도 또는 430억 가량 정도의 이 매출 이익이 좀 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지금 4,500억의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은 122억, 그러니까 마진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뉴스가 이렇게까지 4번의 상한가를 올려낼 정도로 좋은 뉴스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제 너무 과하게 포장이 되고 있는 단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풀린 이 시점에서는 역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가 왜 올라왔는가,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방산주로 엮여 있는데요. 사실 얘가 방산주이기도 하면서 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 위에 구멍이 조금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다시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저것도 역시나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재료로 좋은 테마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CC 스틸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은 각종 포장 용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 철강 쪽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해가지고 수혜를 보는 느낌이고요. 지금은 3,5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 역시나 조금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상보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은 대단한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래핀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히토류 대체 관련주로 또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인데 오늘은 이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상승을 하는 그림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흑자가 났다라고는 하지만 어마어마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할 때 잘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가 지금 오늘도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쪽도 지금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을 정부가 113만 대 보급하겠다라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가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말고도 좀 탄탄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요, 역시나 테마, 뉴스를 잘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 종목들이 간다라고 해서 우상향 했던 종목들이 막 치고 가던 느낌에서 바닥주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돌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 테마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은 또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로 약간 수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시장 역시나 바닥주들을 끌고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113만 대를 보급한다라고 했지만 휴맥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한 기대감으로 들고 계시는 것은 좋지 않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수익을 잘 실현시켜야 되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HLB와 HLB 파워, HLB 생명과학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간암 치료제 임상 3상이 식약처에서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재료는 사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한번 이후에 조금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신규 매수는 역시나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들고 계셨던 분들, 아마 여기도 고생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들고 있던 분들이 올라올 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RT캐스트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고 5G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주기도 한데요. 이쪽도 이제는 대주주가 휴맥스다 보니까 RT캐스트 같은 경우도 휴맥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휴맥스 홀딩스와 함께 같이 따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RT캐스트 같이 이렇게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오래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은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 커뮤니티가 오늘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뭐,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이제 보안이라던가 생체 보안, 요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그런 시큐리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이오 인식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거 말고도 뭐 삼본전자라든지 뭐 생체 인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5,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항상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텍TN입니다. 에이텍TN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관련주라고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죠. 에이텍TN 말고도 에이텍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뭐, 에이텍TN한테 뭔가 수혜를 주겠다라고 직접적인 뭐 언급을 한 것도 없고, 뭔가 약속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역시 정치 테마주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정치 테마는 역시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급등이 아니라 빠질 때 접근하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저 수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홍수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혹 정치 테마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테마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은 너무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바닥이 있지만 그쪽으로 엮일 수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는다면 역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급등하지 않았었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바닥에 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조금 이렇게 체크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식지 않은 열기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천천히 찾아보면은 역시나 옥석을 잘 가렸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은 시장 같습니다. 역시 요즘 같은 시장은 급등한 종목들이 바로 급락을 하거나 바로 훅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따라붙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